대통령은 하늘이 정하는가? 윤석열 당선 후보는 대통령을 하늘이 정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대 대통령 유력한 후보는 해서 이미 대선 전에, 경선 전에 이 네 분을 기준으로 해서 동영상을 촬영한 게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누가 당선될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기본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얘기했습니다. 가장 운이 있는 분은 이낙연이라고 했고요. 이낙연 후보.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선에서 통과한 분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였죠. 그래서 그때 얘기한 것이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윤석열과 이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이 있는데 왜 안 됐을까요? 자, 그거를 차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이 국민이라고 하면 국민이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거겠죠. 그러면 국민이 정하는 겁니다. 그거는 기본이에요. 하늘이 곧 국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하늘이 절대적 존재, 즉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다. 이미 운명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미 대통령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미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당선은 2022년 3월 9일 선거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때 0.73포인트 차이로 역대 최소 득표차를 기록했죠. 표수는 24만 7,077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습니다. 누가 정하는가? 시간적 흐름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갖고 있는 기억을 동원해서 최대한 시간적 흐름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기록을 잃어버린 게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었는데요. 이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한 짧게 도운 적이 있습니다. 이때 그래서 여기에서 5% 요 정도 이제 여론조사가 있을 때 이때 캠프에 가서 좀 도와줬는데 10%대 접근했을 때 20% 넘으면 잘하면 당선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주의하라고 했는데 안 됐더라고요. 참 안 됐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때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때 당선이 된 이유도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년 전 홍측근의 홍 대통령 만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0년 4월 15일에 실시되었는데 이때 당선이 당연히 되죠. 왜냐하면 홍 후보가 대통령 운이 있으니까. 자,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과정에서 중진의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데 미래통합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미래통합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구 을에 출마하여 당선이 되었습니다. 선거 후 6월경 홍 측근과 식사 약속을 잡고요. 그래서 홍 측근을 만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홍준표를 대통령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측근이 얘기하는 것이 이미 홍 후보를 19대 대통령 때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움 필요 없다. 이미 대통령은 홍 후보다. 다음 대통령은 홍 후보다 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거를 치르면서 자기 아집, 자기 생각에 빠져 있죠. 참 이때 안타까웠습니다. 그럼 왜 홍준표를 만나서 당선시키려고 했느냐? 문 대통령보다 잘할 거였지만 19대 때 홍이 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홍이 되었다고 하면 촛불 집회에다가 데모에다가 끝없는 갈등이 조장되었겠죠. 이거 갈등 봉합 못합니다. 그리고 선거 중에도 19대 대통령 선거 중에 홍 후보와 기광이 만날 거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기광이 안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홍이 대통령 되는 것보다는 문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것이 낫다라고 해서 만남을 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에 거주했기 때문에 홍 후보를 몇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홍 후보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일은 더 잘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가올 혼란이 쉽게 정리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문 대통령으로 정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초 1월 초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홍 후보 때 만났던 사람들과 모임을 가졌는데 12명 정도 식당에서 만나서 서로 식사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앞으로 선거를 어떻게 또 치르고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본부장이었던 분이 나한테 물었어요. 이번 선거 어떨 것이냐? 라고 묻길래 이번 선거는 지지율에 신경 쓰지 말아라. 그리고 끝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서로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실제로 윤 후보와 이 후보가 서로 실제로 운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운이 있는 사람은 이낙연과 홍준표 후보였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운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한 거였어요. 근데 이때도 벌써 윤 후보가 이미 지지율에서 상당 부분 높게 나왔고 그리고 정권 교체에 여론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바뀐다.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사람들이 판단이 그죠? 이미 자기 틀에 갇혀져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월 15일 모 전 의원과 식사를 했습니다. 여기 더 클래식 한정식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이때 기광, 나 그리고 이 전 의원과 식사 약속을 했는데 기광이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분 한 분을 더 초대해서 3명이 식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그리고 지지율이 왜 이런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지율이 높으면 건방해져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후보 측이 지지율이 높으면 이미 당선이 됐다라고 생각해서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후보 기간 중에 사퇴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패를 막기 위해서 지지율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때 모여있던 사람들이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김종인 체제로 해서 딱 짜여져 있어서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지지율을 조정을 하고 나서 그분들이 다 사퇴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조직본부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당선을 결정한 시기가 언제냐면 2월 26일 신도림역 연설을 한 2시경에 있었고, 그리고 그거 후에 홍대거리, 마포 쪽에 있는 홍대거리에 연설이 있다고 해서 글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연설을 듣고 나서 이때 6명이 있었는데 6명이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처 식당에서. 그리고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러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때 그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같이 저를 알던 분이 이것이 다르다. 그냥 운명이 있어서 자, 사주팔자처럼 딱 누구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운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많다 하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 즐겁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기광은 3월 6일 일요일 날 결정을 했는데 기광은 이재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재명으로 여론은 가 있었어요. 뭐 지지율이 어쨌든지 간에.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결자 해지 차원에서 이재명이 해결해 주기를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재명이 더 잘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래서 이재명으로 가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두려고 했었습니다. 자, 윤석열과 이재명. 저는 모임에서 가서 이재명의 가능성이 더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참 이미 뭐 지지율도 뭐 10% 이상 차이 나고 이미 당선이 됐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선거 전 3월 6일 일요일 날 저는 또 여의도 민주당 이재명 선거 사무실도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 방문해서 이재명의 어떤 흐름도 보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공정한 거니까. 그리고 이때만 해도 저는 제가 정했지만 실질적인 결정은 기광이 하는 거기 때문에 기광이 이날 일요일 날 정했지만
저는 나중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월요일날 이때. 그래서 일요일날 저는 그래서 민주당에 간 거예요. 이재명이 당선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서 그래서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러면 윤석열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임에서 가까운 분이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고치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러면 된다. 그래서 홍대 거리에서 연소로 커피숍에서 결정한 거예요. 결정 후 하루 정도 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과 단일화하면 좋겠다. 안과 단일화는 윤의 실패를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로 결정한 것이에요.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고치자 라는 말에 그래 그러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잘못되면 내가 고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니 그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어차피 당선됐으니까 잘 되기를, 성공하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더욱더 내부적으로 철저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기광의 뜻을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기광의 뜻은 자연입니다. 자연이란 본질을 알고 자신의 본질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은 이념과 종교 때문에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대통령들이 실패한 겁니다. 이념과 종교 때문에. 선거 며칠 전에 만났는데 선거 결과가 여의도 연구소에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10% 이상 차이가 난다고 이미 당선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정권교체 여론으로 10%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이미 당선됐다라고 낙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끝까지 지지율 차이가 별로 안 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 당선될 확률이 높다. 그러니 끝까지 노력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대통령은 하늘이 정하는가? 그러면 만약에 홍의 측근을 만나서 홍을 당선시키겠다라고 해서 홍이 만나서 홍이 약간만 서로 의견이 맞아서 홍이 당선되도록 했다라고 하면 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안타까워서 홍이 되는 방법을 경선에서 통과하는 방법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답답해서. 그리고 또 이낙연이 민주당에서 후보가 되었다면 이낙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재명이 그냥 뒀으면 이재명이 당선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은 누가 정하는 걸까요? 이 하늘은 무엇일까요? 자, 20대 대통령 유력한 후보는 해가지고 자, 이 네 분 해서 제가 경선 전에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에 대해서 이낙연이 운이 있고 홍준표도 운이 있고 그래서 이낙연이 후보가 되면 이낙연이 될 거라고. 그러나 윤과 이재명, 윤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시대가 원하는 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홍 후보가 되도록 원해서 홍 후보가 경선을 통과하는 방법까지 유튜브로 찍어서 올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홍 후보가 측근의 지지를 못 받는 그런 것도 본인의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아무리 본인이 능력이 있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왜 측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지 그것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로 지지하는지 이것도 판단해 봐야 됩니다. 자, 질문. 그러면 가장 운이 많은 이낙연은 왜 경선에서 탈락했는가? 홍은 왜 경선을 통과하지 못하였는가? 자,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이낙연 후보는요, 운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 운을 펼치도록 노력을 했어야 돼요. 홍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운이 있음에도 그 운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막았습니까? 측근이 막았죠. 방법을 모르는 거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이유는 딱 그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 108석의 국회의원이 당선되도록 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도 많이 당선되도록 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차피 도와줄 거, 화끈하게 도와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그 당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아작을 낸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바뀌었습니까? 더 바뀌어야 되는데 이번에 윤 후보가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바꾸는 김에 국민까지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권이 성공합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되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상황은요, 위기입니다. 초기 문재인 정권 초기 소득주도 성장으로 해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실패했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가계부채가 급등했습니다. 이제 가계부채 급등으로 조금만 일이 생기거나 조금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부도나게 생겼어요. 그리고 국가부채가 급등했습니다. 국가부채가 1985조를 초월했습니다. GDP를 처음으로 초월했어요. 국가 채무가 이제 1억이 넘어갑니다. 공정을 얘기했지만 공정은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이 코로나19로 해서 가려졌을 뿐이에요. 만약 코로나가 없었으면 경제 위기로 아마 2년도 못 버텼을 거예요. 아마 국민들이 데모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위기를 이제 극복해야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성공할 수 있는 방향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세대 간 젠더 갈등, 통일 갈등, 부의 왜곡, 그리고 실제로 국가가 부도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 연금 등 코로나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국가가 너무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한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다 짊어지고 해결하겠다라고 국민을 설득하고, 그리고 이 위기를 전문가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성공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당선되었으니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제대로 알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의 원인을 알고서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운을 가져야 돼요. 운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에요. 그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늘이 대통령을 정하나에 대한 답입니다. 가장 운이 많은 이낙연은 왜 경선에서 탈락했는가? 혹은 왜 경선을 통과하지 못하였는가? 앞에서 이미 설명했죠? 자기가 갖고 있는 운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모르면 안 되죠.